4만 년 전 한국의 한 동굴에서 단 한 줌의 국화꽃가루가 세계 고고학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3217립의 미세한 가루가 증명한 건 인류 최초의 장례식이었죠. 런던의 냉철한 학자는 이를 부정했고 중국의 권위자는 데이터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며 100년간 믿어온 통설은 단 48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2025년 오늘 그 동굴에서 복원된 한 아이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미소 짓고 있어요. 대체 그 아이의 가슴 위에 뿌려진 꽃은 누가 무엇을 위해 준비한 것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하딩입니다. 런던 대학교 고고기술학과 교수로 23년을 보냈고 그 세월 동안 제 전공은 단 하나였습니다. 구석기 타격 기술의 지역별 비교 분석이었죠. 들으면 지루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제게는 평생을 바친 신념이었어요. 도구의 정교함이 문명의 수준을 말한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엔 하나의 공식이 자리 잡고 있었죠. 유럽은 주먹도끼를 설계했고 아시아는 자연석을 주워 썼다는 이원론이었습니다. 제 책상 서랍 맨 위엔 스승이었던 제임스 코너 교수의 친필 편지가 보관되어 있어요. 자네는 틀리지 않네. 계속 밀고 나가게. 2003년 제가 박사 논문으로 유럽 석기의 우월성을 입증했을 때 받은 편지였죠. 저는 그 문장을 23년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학회는 제 논문을 인용했고 교과서는 제 이론을 실었으며 제 강의실엔 매 학기 70명의 학생들이 앉아 제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17일 화요일 오전 평범하게 시작된 그날 아침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동유럽 석기 유적 논문을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메일함에 새 메일 알림이 떴죠. 국화가 피었습니다. 발신자는 한서진이라는 이름의 한국 연구자였고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무언가가 제 손을 멈추게 했어요. 제목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고고학자가 보낸 메일에 국화가 피었다니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석회암 토층을 투과한 열화상 이미지가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인골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고 그 가슴 중앙에서 뭔가가 응축되어 있었어요. 화면을 확대하자 미세한 입자들이 한 지점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메일 본문은 간결했어요. 충청북도 청주 석회동굴 4만 년 전 인골 출토. 흉부 중심 반경 15cm 이내에서 국화 화분 3217립 검출. 동일 지층 1m 외곽 샘플에선 화분 7립 이하.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3217립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자연 퇴적이라면 화분은 넓게 흩어져야 정상입니다. 바람이 날렸다면 더욱 그래야 하죠. 그런데 반경 15cm 안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건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곳에 꽃을 놓았다는 증거였어요. 동료 빅터 로웰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재밌는 거라도 왔나? 저는 화면을 그에게 돌렸어요. 한국에서 온 건데 4만 년 전 꽃가루래. 로웰은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죠. 동아시아 구석기? 하딩, 자네도 알잖나. 거긴 그냥 돌멩이 문화일 뿐이야. 화분은 바람이 날린 거겠지. 오염 가능성도 크고. 그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저 역시 10초 전까지는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눈은 화면 속 숫자들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같은 동굴, 같은 깊이의 흙입니다. 단지 1m 떨어진 곳일 뿐이죠. 거기선 꽃가루가 겨우 7립 나왔어요. 그런데 인골의 가슴 위에선 3217립이 쏟아졌습니다. 만약 바람이 날려서 쌓인 거라면 주변 흙에도 비슷하게 퍼져 있어야 정상이에요. 현대에 오염된 거라면 더더욱 그래야 하죠. 동굴 전체에 골고루 묻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가슴 위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건 딱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그 자리에 꽃을 놓고 갔다는 겁니다. 4만 년 전에 말이죠. 저는 잠시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건 단순히 오래된 꽃가루를 발견한 게 아니었어요.
4만 년 전 한반도에 죽은 사람을 위해 장례를 치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죽음을 슬퍼할 줄 알고 고인을 기리기 위해 꽃을 준비한 사람이요. 그건 고도로 발달한 감정과 문화가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제가 23년간 강단에서 가르쳐온 모든 것과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유럽은 정교한 도구를 만들고 복잡한 의례를 치렀지만 아시아는 그저 생존만을 위해 돌을 주워 쓴 원시적 집단이었다고요. 그런데 만약 4만 년 전 한국에 이미 장례 문화가 있었다면 제 이론 전체가 틀린 겁니다. 제 손가락이 답장 버튼을 눌렀어요. 타이핑하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48시간 안에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통설은 주장이 아니라 수치로 무너지는 법입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죠. 어쩌면 제가 평생 믿어온 세계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런던에서 인천까지 11시간 30분. 제 커리어 전체를 건 도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스승의 편지를 서랍에 넣고 가방을 쌌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죠. 만약 이 데이터가 진짜라면 제가 그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3월의 한국은 생각보다 쌀쌀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한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서진 박사였죠. 하딩 교수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은 예상보다 젊었어요. 30 중반쯤 보였고 얼굴엔 며칠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저는 이 사람이 범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서진의 손에 쥐어진 서류 봉투가 두툼했거든요. 충북 청주까지 차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가는 길에 먼저 데이터를 보시죠. 차 안에서 서진이 건넨 자료는 8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현미경 사진, 화분 분석 도표, 지층 단면도 연대 측정 결과까지 빼곡했어요.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메일로 받던 것보다 훨씬 더 정밀했죠. 화분의 압착 정도, 열화 패턴, 퇴적층의 교란 여부까지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샘플들은 모두 동일한 깊이에서 채취한 건가요? 네, 지표면 아래 정확히 2.4m입니다. 석회암층이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었어요. 서진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대조군 샘플 비교표였습니다. 인골 주변 반경 1m 간격으로 총 12개 지점에서 흙을 채취했더군요. 그중 화분이 집중된 곳은 단 한 곳, 가슴 위 15cm 반경뿐이었습니다. 혹시 현대식물의 뿌리가 내려가서 오염됐을 가능성은요? 제 질문에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화분의 외벽 구조를 보면 4만 년 전 특유의 압착 형태예요. 현대 화분은 외벽이 매끈하지만 이건 시간의 무게로 납작하게 눌린 상태입니다. 게다가 화분 표면에 붙은 미세 광물 입자의 풍화도를 측정했더니 주변 석회암 퇴적물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근거가 없었어요. 서진은 제가 던질 수 있는 모든 의문을 이미 검증해둔 상태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오자 풍경이 달라졌어요. 완만한 구릉지 사이로 논밭이 펼쳐지고 멀리 산자락이 보였습니다. 서진이 입을 열었어요. 청주시 상당구 문이면입니다. 원래 이 일대는 석회암 광산 지대였어요. 1970년대부터 채석이 시작됐죠. 차창 밖으로 하얀 절벽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석회암을 캐낸 흔적이었어요. 깎여나간 사너리가 날카롭게 드러나 있었죠. 서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유적은 발견 당시 이미 많이 훼손된 상태였어요. 광산 소유주가 채석 중에 우연히 발견한 거였거든요. 차가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사너리를 따라 한참을 올라가자 작은 마을이 나타났어요. 노현리라는 표지판이 보였죠. 그리고 그 너머로 석회암 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졌습니다. 절벽 곳곳에 동굴 입구들이 까맣게 뚫려 있었어요. 저기 보이시죠?
저 절벽 중턱 7번째 동굴이 바로 발견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달빛굴이라고 불러요. 절벽 중간쯤에 유독 큰 동굴 입구가 보였습니다. 좁고 깊어 보였어요. 서진이 차를 세우고 가방에서 안전모와 헤드랜턴을 꺼냈습니다. 원래 이 일대에만 15개가 넘는 동굴이 있었는데 채석으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